예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포스코, KTNG 같은 방어주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7월 28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개장을 신혜선 했네요. 선물 매도 오늘 신호입니다. 움직임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이버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오늘 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무난하게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이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하나금융지주, LG전자, 롯데케미칼 등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오늘 셀트리온이 0.2%대의 상승세에 카카오가 0.3% 오르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는 오늘도 1%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미팜이 1.6%대 역시나 강세, SK머티리얼즈도 1% 이상 오릅니다. 코스닥 앞서서 저희가 특징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먼저 매수 신호 발생.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0.2% 오릅니다. 이제 2030선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9.07포인트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0.26% 오른 702.09포인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4% 이상 뛰고요. 12만 원대를 단번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자, 오늘 역시 벌써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일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랫동안 올해 초부터 이뤄왔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 테슬라 효과로 이 삼진 L&D도 2% 이상의 상승세, LG디스플레이도 1.3%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은 풍산이 무려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갭상승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UBS 창구를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깜짝 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풍산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도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운송 장비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만도, 매수 신호 발생. 입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비금속 광물 업종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쌍용양해가 1% 넘는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코스닥으로 해서는 운송 업종이 역시나 가장 큰 산수되고요. 출판 매체 복지 업종이 오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썸에이지, AF&S 에즈컬, 로엠 등이 상승세를 매수 신호 기록하고 있고, 발생. 통신 서비스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인포뱅크가 3% 넘는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목요일 개장은 플러스 출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호응해주고 있습니다. 200억대 순매수입니다. 매수 신호 적지 발생. 않죠. 아침부터 이렇게 개장 때 200억 순매수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LG생활건강을 가장 많이 삽니다. 130억대 순매수고요. LG생활건강은 2% 이상 반등을 합니다. 어제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앞서 매수 황정남 신호 과장이 발생. 얘기를 해줬는데요. 해프닝은 해프닝이죠. 본질을 따라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매수 하고 신호 있습니다. 발생. 현대중공업도 외국인 순매수가 50억대 이상 들어옵니다. 3%, 4% 주가가 오르는데요. 매수 신호 현대중공업은 발생. 시장 평가들이 이제 빅베스,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불황을 견뎌낼 수 있는 자산의 건전성을 좀 추구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좀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삼성전자도 신호 오늘 발생. 외국인이 담습니다. 20억대 순매수고요. 개장 후 3분 만에 계속 담고 있으니까 의미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외국인 순매수가 있습니다. 두 자릿수입니다. 1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이런 순으로 매수 외국인 신호 순매수가 발생. 쭉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현대건설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 순매도는 한 자릿수 3억, 2억 이런 순매도니까 이건 다 빼버려도 되겠네요. 매수 신호 발생. 이범 사장님,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본은 오늘 조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우리를 항상 불편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엔화가 지금 또 다시 104엔대로 급락을 했어요. 0.5엔이 내려가면서 엔화 강세인데 네. 몇
600조 엔을 한다 만다 이게 말이 많단 말이죠. 300조. 예. 네, 그러니까 28조. 일본을 보느니 차라리 한국을 보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지금 7원이나 떨어지면서 워낙 강세인데, 자 개장 풀어보죠. 맞습니다. 최근에 달러 환율을 해가지고 외국인이 지금 전일까지 20거래일 순매수, 오늘 또 역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그 화장품주들,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인데요. LG생활건강이 지금 3.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이블 CNC가 1.8%, 토니브는 매수 신호 1.6%, 발생. 연우가 1.5%, 제닉 1.5%, 뭐 화장품이 전일에 비해 상당히 매수 좀 신호 움직임이 좋게 발생.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전일에서 철강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포스코가 1.3%, 동국제강, 세아제강이 0.1%, 풍산이 실적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5%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건설주들이 현대산업이 매수 신호 어저께 발생.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수 신호 지금 발생. 현대산업이 0.3%,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2.3%, GS건설 1.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지수가 또 반등을 주니까는 증권주 또한 움직임이 좋고요. 그와 반면에 유가가 다시 또 41불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유주들, 화학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 보여주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0.4%의 약보합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롯데케미칼 플러스로 졌습니다. 0.5%, SKC가 0.2%의 약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 흐름 보여줬던 자동차주들은 약간 좀 소강 상태, 현대차가 보합권, 기아차가 0.5%의 강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0.07, 0.1%의 강보합, 삼성물산이 2분기 호실적 발표에 0.7% 강보합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가 1.5% 강세, 기아차, KTNG가 0.5%, 0.8%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테마 쪽, 개별 테마 쪽 보게 되면은 좀 언급해 드릴 게 있는데, 헬스케어 쪽, 아침에 동시효과에 언급했던 헬스케어 쪽에서 유비케어가 0.8%, 비트컴퓨터가 2%, 인성정보가 1.2%, 그 다음에 OLED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개장 초반 또 특징적인 기업들 보니까 생소합니다만 아마 오늘 상장한 것 같아요. 매수 신호 엔지스 발생. 테크놀로지.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 EM넷이라는 기업도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 비추로테크, 경방, 뭐 오킨스전자는 이 반도체 소켓, 신의선 버닝 소켓 매도 만드는 신호입니다. 회사일 텐데 주가가 최근에 또 주목을 받네요. EM넷은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저도 아직 빨리 파악을 하고 좀 알아봐 잠시 주세요. 후에. 빨리. 네. 개장 분위기 좀 더 보죠. 특징주 제가 좀 언급해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맥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요. 모멘텀? 매수 신호 발생. 지금은 그냥 미국에 있었던 FOMC 매수 신호 결과에 발생. 대해서 썩 나쁘지 않다. 그런데 조금 쉬어가고 싶은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IT, 소재, 산업재, 아소산 관련된 업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매수 보여주고 신호 지난주에 발생. 아소산이라는 표현을 쓰셔. 매수 네네. 신호 발생.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매수 신호 하이닉스가 발생. 어저께 상당히 좋았어요. 하이닉스가 그 3D 랜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전환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매수 신호 PC 발- 향에 매수 신호 집중되어 있던 발생. 것을 모바일 쪽으로도 많이 전환돼서 매수 3분기부터 신호 2분기 발생. 실적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IT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포스코, 고려아연, 풍산, 뭐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등 매수 한국주철관들 신호 다 발생. 좀 좋은 흐름, 플러스 흐름 약 매수 신호 1%대 발생.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성을 키웠고 거기에 대해서 체력이 확보된 와중에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요것을 현대중공업의 분위기가 전반적인 조선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 산업재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섹터 쪽에서 좀 보니까 오늘 매수 신호 어저께 발생. 그 VR 관련된 종목이 IM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그걸- VR입니까 이번엔 AR이 네. 아니라 AR이죠. AR. AR이죠. 뭐 지도 지리정보 매수 신호 발생.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 뭐 매수 팅크웨어 신호 이런 발생. 기업도 네, 오늘 맞습니다. 강하네요. 네, 그거 관련돼서 한빛 지도가 소프트까지. 있어야지 뭐 하나 봐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포켓몬고는 그
매수 신호 지도 발생. 맵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로 이게 데이터를 제공해서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매수 신호 한국 발생. 경우가 나올 것이다라는 뉴스들 때문에 IM 매수 신호 발생. 가격 제한포까지 갔고요. 오늘 팅크웨어, 한비소프트 이거와 묶여 있었던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네. 신호 발생. 자, 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코스피 선물 시장은 오늘 베이시스가 0.4, 이론 베이시스 0.4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변화가 이게 붙어버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익 거래는 그냥 멈췄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가 200억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 신호 그죠? 발생. 오늘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니까. 일본의 엔화는 요동을 치니까 외국인들이 좀 피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한국을 대체 통화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사다 보니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신호 순매수하는 발생. 거를 주식을 통해 갖고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데 자 그럼 환율을 매수- 들어봐야 되겠죠.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서울한시 조금 흥미로운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매수 신호 결론적으로는 발생. 오늘 7월 FMC와 관련한 외환시장 영향력은 좀 다소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NDF 쪽에서 원달러가 2.95원 하락하며 달러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환시장 원달러 출발가 역시 매수 신호 9.45원, 발생. 매수 3원 신호 크게 발생. 하락하며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뭐 FMC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대비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뭐 고용이나 가계 지출 등의 좀 긍정적 평가가 강조되었던 반면에 이제 물가나 그리고 대외 리스크는 여전히 우려 상황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단기 리스크가 감소됐기 때문에 매수 9월 신호 인상 발생.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뭐 그것보다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인상을 고려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뉴욕 환시장 달러도 엔화에 매수 대해서만 신호 오르고 발생. 유로나 파운드에 대해서는 좀 혼조를 보였고요. 오늘 원달러 역시 애매모호한 연준의 태도 그리고 해외 환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는 달러가 강해지기는 매수 신호 어려운 발생. 환경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매수 대비 뭐 9원에서 10원 정도 하락한 매수 신호 1,020원 발생. 후반, 뭐 1,130원 초반에서 좀 등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오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뭐 채권 시장 역시 연준의 9월 인상 의지가 확실히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금리 상승의 여건이 금일도 역시나 약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채 금리도 앞으로 실제 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매수 신호 강세를 발생. 보였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도 국채 선물 가격 기준으로 현재 전일 대비 6틱 상승하며 강세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연준 내 의견을 보면 지난번에 만장일치 동결에 매수 신호 비해서 발생. 이번은 10명의 매수 신호 위원 중 발생. 9명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고 매수 신호 발생. 반면에 캔자스시티 여는 위원인 에스더 조지 총재가 즉각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면서 동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시장은 경제 전망에 관한 단기 위험이 약해졌다는 표현이 뭐 9월에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매수 신호 어렵다는 발생. 전망이 강하고요. 기준금리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에 달린 데다가 연준에 대한 신뢰감도 부족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매수 신호 하락한 발생. 것처럼 국채금리 역시 매수 신호 지점을 좀 발생.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국내 채권 시장 역시 연준의 애매한 태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이제 채권 강세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 금리도 좀 하락하면서 강세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및 채권 금리 동향 함께 짚어봤고요.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매크로 이슈도 대충 이제 가는 것 같고, 28일, 29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이 있긴 한데 매수 신호 뭘 발생. 선택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들의 선택이니까. 맞습니다. 뭐 우리의 지금 선택은 뭘 해야 되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 국채 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국채 부분에 대부분 소화가 매수 자본이기 신호 하기 발생. 때문에 경기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매수 엔화 신호 환율 발생.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엔화 강세에 대한 상대적인 국내 수혜주들, 뭐 엔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들. 근데 대표적으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기계업 정도, 그다음에 LCD, OLED 패널 쪽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매수 신호 발생.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환율 변화에 따라서 약간 좀 리스크 관리라든지 아니면 추가 투자라든지 이 부분만 좀 주목하면 매수 되지 신호 않을까 발생. 싶습니다. 네. 자,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의 과제들을 풀어봐야 되는데 한 과장님, 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나요? 우리는 누굴까요?
네, 우리는 네, 한 증권가를 과장님만 지키고 보면 있는. 이상한 질문이 자꾸 나와서 당황하시는. 네, 어떻게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 어저께 시장의 분위기가 일본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헬리콥터 머니까지 얘기까지 나온 이 바닥에 무엇을 못하겠느냐. 굉장히 자극적인 공격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다라고 해요. 일본에서 엔화 약세 정책을 쓰는 것이 사실 우리 시장에 뭐 썩 좋을 이슈는 아니지만 매수 신호 저는 발생.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과 해외 시장, 뭐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권에서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좀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정책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에 너무 입맛이 들어버리진 않았나. 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전 사실 FOMC 결과도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은 맞을 매라면 어차피 맞을 매라면 좀 빨리 맞는 것도 괜찮은 거고 뭐 사실 금리가 인상되는 기간 동안에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주가에는 충격이 매수 신호 있었지만 발생. 금리가 매수 신호 인상되는 발생. 기간 속에서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 막연한 두려움들을 조금 이제는 좀 걷어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너무 동의하지 말자. 네, 이렇게 네. 좀 그렇죠. 너무 매크로를 들여다보면은 헛갈리죠. 다시. 자,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주제들이 많잖아요. 매수 신호 드론 발생. 이야기들 다시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드론 이야기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럴까요? 예, 예. 지금 그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상당히 뭐 AR, VR이 나와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매수 전일 신호 봤더니 발생. 이제 그 국토부에서 드론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를 스마트 어플 쪽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제공을 한답니다. Ready to Fly라고 매수 신호 나오는데 발생. 월 평균 약 3,000명의 신규 가입자가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고 누적으로 18만 3,985회. 상당히 좀 많이 캐파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드론을 무작위로 했다 그러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나가자, 대중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뭐 공영 정보조회라든지 비행 장소 사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 예정 지역 매수 정보 신호 검색, 발생. 그다음에 풍속, 일출 일몰 시각,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준수사항, 기타 매수 등등 신호 발생.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아마 그 어플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드론에 대한 비행이 저변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들 수 있겠고요. 또한 국토부가 기존의 22개소에서 7곳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곳을 총 29개소까지 상당히 늘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봤더니 뭐 퍼스텍 보면은 드론 생산 업체인 매수 신호 발생. 유니콘 시스템이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매수 제이션 신호 발생. 시스템은 지금 글로벌 드론 업체인 DJI, 뭐 글로벌 1위죠. 거기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 휴니드라는 신호 회사는 발생. 드론 운영 데이터링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뭐 국내 대표인 한국항공우주 정찰용 드론 개발 및 전투형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MC넥스는 드론용 카메라에 대한 시장을 진출하고 있고 세트라가이 다들 매수 아시는 신호 세트라가이는 발생. 매수 위성 신호 시스템 발생. 개발. 마지막 피시디렉트는 프랑스 페러사의 드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드론에 대한 저변 인구 확산에 대한 동사들에 대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드론 관련주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관심이 넣어놔야 되는 섹터. 매수 신호 드론 발생. 섹터. 네네. 다음에 이제 에너지 얘기 좀 해볼까요? 유가는 지금 배럴에 41달러대로 다시 주저앉고 있는데 좀 뭐 더위가 좀 폭염이 매수 신호 오잖아요. 발생. 또 전력 소비가 늘고 항상 이맘때는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또 매수 합리적인 신호 전력 발생. 배분하면 또 스마트 그리드.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작년에 전력 블랙아웃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는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력 예비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7월에만 2번을 경신을 했습니다. 1일 전력 소비량으로 했었을 때. 근데 8월 요번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진짜 폭염이 올 거라고 해요. 지금도 사실 정말 덥더라고요. 네. 저희도 지금 자켓을 벗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끝까지 입잖아요 지금. 아유, 더워도. 어떻게 참아야죠. 저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입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저도 벗어야죠. 굉장히 뭐.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 덥더라고요. 밤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전력에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월 5일에 에너지 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대책 그리고 15일에 세부 계획 발표가 있었죠. 매수 신호 이것에 발생.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뭐 앞으로 몇 년 동안 42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력을 싸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매수 신호 중요하지만 발생. 우리가 유가가 싸고 전력을 싸게 생산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매수 신호 이제 단가 발생. 개선을 하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 이제 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였거든요.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죠. 근데 요 관련주들이 사실 한 7, 8년 전에도 이슈는 됐었습니다. 이런 산업이 커져 나가야 된다. 그런데 모든 업종들이 그렇긴 한데 바이오도 그렇고요. 10년 전에 매수 신호 이슈가 발생. 막연하게 이슈가 됐었다면 사실 최근에 2, 3년 동안은 실제로 가시화되는 일들이 있으면서 진짜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전 지금 스마트 그리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이런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였다면 지금은 매수 신호 실제로 발생. 스마트 그리드 이런 관련 종목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이슈들이 실제로 실적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이제부터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뭐 옴니 시스템이라든가 비츠로셀, 누리텔레콤, 뭐 LS산전, 효성까지 대기업 중에서는 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게 뭐 전기차하고 또 맥락이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네. 하여튼 뭐 테슬라 모터스는 지금 뭐 기가 팩토리를 이제 가동시키기 시작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뉴스를 찾아보면 나오니까. 자, 기업으로 갈까요? 네, 시간이. 기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릴 지난번에 무슨 기업을 이야기하셨어요? 매수 신호 발생. 이경창이? 이제 성우전자, 어? 성우전자, 성우전자. 네, 어, 뭐 했었고, 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네. 네, 하여튼 뭐 종종 DRB 동일. 네, DRB도. 예. 아니, 한 과장이 지난주에 초록뱀, 뱀 한 마리 자꾸 이 얘기만 예, 생각이 좋았습니다. 나가지고. 예.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기범 사장의 기업 들어보죠. 네,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브라질 리오 올림픽. 아, 그러네요. 올림픽이 있네. 예, 올림픽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여름도 맞물렸고 올림픽에서 특수 관련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TV도 있겠고 음식료, 뭐 맥주, 치킨, 먹어야죠. 예, 하다못해 뭐 올빼미족 관련해서 특수 홈쇼핑 관련주들 또 HMR, 편의점, 뭐 방송 관련 아프리카 TV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최근에 그 과자 가격 인상도 있었고 또 낙폭과대, 밸류에이션 정말 쌉니다. 주가 정말 저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쌉니다. 저평가인데요. 뭔데요? 오늘 크라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운제가. 네네네. 시가총액 5,500억. 네네, 5,500억. 지금 싸다고 보시는군요. 많이 매수 신호 쌉니다. 발생. 크라운제가 왜 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라운 제가가 지난 5월 18일, 5월 17일이죠. 혜태제가 식품과 애명 분할하면서 신이솔 선물 매수 신호입니다. 83,5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일 주가가 37,000원까지 뭐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떨어졌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여기는 이제 제과 업종들이 상당히 그 원재료 가격이 좀 민감하고 고평가 밸류 논란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매수 신호 크라운 발생. 제가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폭이 상당히 커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좀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과자 가격 인상, 뭐 빅파이 등 11개 제품에서 평균 8.4% 정도 인상을 했고요. 뭐 이런 매수 데다 신호 보니까는 발생. 3분기에 바로 이제 이게 수익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크라운 제가가 2016년 예상 영업이익이 874억, 순이익이 다 지하고 난 순이익이 505억입니다. 근데 지금 전일 종가 37,000원에 시가총액 5,400억이면은 업종 평균 매수 신호 발생. 20배가 넘는데 지금 10배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순이익 기준을 잡았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혜태제가 신이솔 선물 매수 신호입니다. 60%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혜태제가 시총이 7,800억입니다. 근데 지금 크라운 제가가 시가총액 5,400억이면은 충분히 저가 메리트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제부터 외국 기관들이 그렇게 팔더니 일부 저가 매수의 가담을 좀 보여줬고요. 또 수급 개선에 외국 기관들 양매수 전환이 됐었고 고가 대비 상당히 좀 낙폭화돼 있어서 지금 주가 충분히 반등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지금 37,000원 크라운 제가 한번 매수해 보셔도 큰 문제는 네, 없다. 리우 매수 올림픽에다가 신호 보니까 또 매수 신호 어떤 발생. 계절적인 특수도 있고 해서 네. 식음료 중에 크라운 제과, 네. 밸류라는 것이 싸게 매수 보인다. 신호 네, 발생. 네. 크라운 제과 하면 싼돈가요? 맞나? 산도, 빅파이, 빅바이. 매수 신호 발생. 캐러멜 땅콩.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제품까지 뭐. 매수 신호 발생. 한전화 과제 오늘은 뱀입니까 아니면 개구리입니까? 네, 뱀 매수 신호 뭐 발생. 지난번에 강한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의 고통.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갖고 가야 네, 되나. 뭐 멘탈 나르니까 PD가 자꾸 뭐라 그러는데 빨리빨리 해달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매수 AS 신호 좀 발생. 해드린다면 초록뱀 뭐 W 제가 주말에 봤는데 상당히 재밌었고요. 뭐
이 종목의 고점은 빛이 연인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매수 하겠습니다. 신호 발생. 오늘 가져온 종목은 자동차 업종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네네. 네, 들어보죠. 자동차 외장재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차 외장재, 본네트, 트렁크, 차 문 쪽을 이렇게 뭐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 자동차에 매수 신호 대해서 사실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 좀 신호 발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완성차 업체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싸긴 하지만 그래도 싸긴 합니다. 근데 완성차들은 그들만의 전투의 리그에 있다면 부품주들은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드렸고요. 어저께 기아차 실적 발표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매수 신호 발생. 자동차 업종이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좀 키맞추기 장세잖아요. 가던 매수 신호 종목들이 좀 발생. 쉬고 밑에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볼 때 밑에 있는 종목군 중에 싸 보이는 종목군 실제로 싼 종목군 중에 틀림없이 자동차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아진산업 뭐 현재 실적을 반영한 PER 현재 매수 신호 수준이 발생. 4.3배에서 4.5배 수준이에요. 현재도 매수 자동차 신호 평균 발생. PER이 7.3배라는 걸 감안했었을 때 굉장히 싸죠. 그런데 미국 법인에 대한 기아차 납품 무빙 파트 이관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 연매출 700억 정도의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중국 안에서 공장을 건설했고요. 매수 당연히 신호 추가 발생. 매출이 일어나겠죠. 이 부분들이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인데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자라낼 부분이 확보돼 있고요. 매수 신호 내년 발생. 뭐 영업이익을 반영했었을 때 PR이 3.7배다.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주가가 2배가 나야 되거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균 자체가 좀 낮은 상태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균을 좀 더 줄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매수 굉장히 신호 싸 발생. 보이는 종목 아진산업. 뭐 최근에 조금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매수 신호 보이는데요. 발생. 이런 내용들 때문에 뭐 주가 흐름은 당연히 좋아져야 된다. 매수 신호 발생. 오늘 아진산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진산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개장전화 함께 하신 두 분이었습니다. HMC 투자증권 강남 PB센터 이기범 차장과 IBK 투자증권 WM 서초센터 한정남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 현 수준인 0.25에서 0.5%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단기 리스크가 감소했다며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2,7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매수 신호 기간보다 발생. 44% 증가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8조 1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수 신호 18% 발생. 증가한 규모며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 한 주당 1,000원씩 현금 배당도 결정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해외 상장을 추진합니다. 내년 미국과 싱가포르 증시 상장을 통해 글로벌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을 매수 신호 마련한다는 발생. 계획입니다. 매수 시중 매수 분석 신호 코너입니다. 발생.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왔죠. 이와 관련된 분석을 좀 알아볼 시간이고요. 숙명여대 매수 경제학과의 신호 발생. 신세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7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합니다만 7월 FOMC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첫째,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브렉시트도 6월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브렉시트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또 미국 경제 지표도 고용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또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연준 위원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물론 그 발표문에는 단기 경제 위험이 감소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지만 일단은 이번 7월 달은 좀 더 두고 보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 이해도 되면서도 9월 달에는
확실히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네. 자, 현재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는 매우 느린 속도로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 신호 미국의 통화 발생. 정책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매수 상당히 신호 사실 발생. 좋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2.45%니까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률도 좋고 지금 고용 상태도 좋고 임금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뭐 금리를 올려야 될 그런 어떤 여건은 갖춰졌다. 이제 다만 브렉시트가 과연 그러면 가라앉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화 환율이 조금 불안하면서 아직도 의심이 좀 남아 있고 또 최근에 이탈리아 은행들이 흔들리면서 이것이 여전히 어떻게 가는가 하는 데한 확신이 조금 안 서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유럽에서 어떤 금융 위기가 발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미국 내에서 고용이 계속 탄탄하게 유지되어 줄 것인가 이 부분만 확신이 매수 신호 서면 발생. 금년에 9월 그리고 11월에는 대선이 있어서 좀 오르긴 하겠으나 12월에 어차피 한 2번 정도를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점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사용할 만한 정책 카드가 소진됐다는 시장의 평가도 매수 좀 신호 일고 있고요. 발생.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막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비판이 많았죠. 2013년도 아베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뭐 3가지 화살, 양적 완화, 그다음에 엔화 약세,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고 또 네거티브 금리까지 갔었는데도 일본 경제가 첫째 살아나지 않고 해서 이게 뭐 효과가 있는가 이런 어떤 비판이 있는 가운데 또 최근에는 브렉시트 때문에 엔화가 거꾸로 굉장히 강세가 돼 버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브렉시트 현상이 일어나기 전 수준의 엔화 환율, 즉 1달러당 120엔대까지는 올릴 충분한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 따라서 300조가 됐든 뭐 500조가 됐든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는 엔화를 한 달러당 120엔대 수준까지 올려놓는 쪽으로 정책을 쏟을 것이고 금년 하반기에 미국 금리까지 올라가 준다고 하면 의외로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그 목표는 엔화를 120엔대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려 놓는 쪽으로 정책을 저는 모아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또 주목해야 될 대외적인 매수 신호 변수들이라고 해야 발생. 될까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매수 신호 대선이 발생. 지금 트럼프가 매수 신호 되냐 발생. 힐러리가 되냐에 따라서 한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냐 힐러리에 따라서 굉장히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첫째 미국 대선이 혹시나 또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하반기에 분명히 매수 한 신호 번 정도 발생. 또는 때에 따라서 2번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이탈리아 은행 등을 중심으로 매수 신호 해서 발생. 취약한 말하자면 유럽의 국가들 중심으로 브렉시트 이후에 2차 파동, 3차 파동이 온다고 하면 저는 모든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면서 특히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조금 수출이나 매수 신호 발생. 금융면에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자, 중국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요즘 조용한 편인 것 같은데요. 중국은 요즘 어떻게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하고 유럽이 주목을 받고 또 미국의 대선이 주목을 받고 한국은 또 사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근데 사실 놀랍게도 중국이 전격적으로 엔화를 위안화를 조금 약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 신호 중국 발생. 경제가 지금 수출도 안 좋고 내부 경제도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텐데 저는 위안화의 환율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절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 놓고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엔화 약세에다가 미국 금리 인상에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다가 위안화마저도 약세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환율 정책은 진짜 굉장히 그 중간에 매수 신호 끼어가지고 발생. 난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 가지 대변수를 한번 짚어봤고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이슈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의 영향력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봤네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대학교 경제학과의 신세동 교수였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요즘 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만 환율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반기 환율 전망을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홍춘욱 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미국 연준의 선택이 있었고요. 일단은 FOMC가 시간을 좀 벌어놨다는 평가들도 매수 있는데 신호 발생. 달러화는 약했어요. 네, 상대적으로 오늘 원화가 좀 강한 것 같은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12월이 또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맨날 바뀌어서 100%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그 고용시장이 강화됐고 또 경제활동이 그 보통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매파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확률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는 금리를 언제 인상할 거냐라는 그런 논란들 그런 것들을 직계한 지표들을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지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뭐 9월은 일단 아니지 않냐라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12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한 반반 정도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월이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사실입니다. 연준은 항상 정치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연관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런 중립적인 태도들을 취해왔습니다만 결국 그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보면은 아주 급격한 특히 그 이전에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금리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대체로 이렇게 피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걸 생각하면 9월 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일단 그 다음은 12월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매수 신호 발생.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달러화의 방향